자, 3장의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입니다. 자, 여러분 간주임대료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A법인은 임대료를 100원을 받았어요. 근데 보증금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임대료는 A법인의 임대 수익이니까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가 되겠죠. 이 소득에 대해서. B법인은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고 보증금 1,000원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임대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겠죠. 이 보증금은 우리가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B법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이해치해서요. 은행에서 10%의 이자를 1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임대료 받은 법인은 법인세 과세를 하고 이 100원만큼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 받은 이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100원, 이 보증금으로 운영해서 벌어들인 이 운영 수익을, 이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100원에 만약에 이 법인이 이자를 받으면, 이 법인의 장부에 이자 수익으로 계상이 돼서, 이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돼요, 어차피. 그런데 이 100원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럼 이중과세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서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이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법인이 있냐면요. 이렇게 차입금 과다법인이에요. 차입금 과다법인. 자, 어떤 법인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어야 돼요. 그럼 주업이라는 거의 의미는 임대사업에 쓰이는 자산이 총 자산의 50% 이상을 임대사업에 쓰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차입금 과다법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논리는 부동산 임대를 차입금을 과다하게 차입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차입금 과다라는 거의 기준은 자기 자본, 즉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입한 날짜랑 자본 투자받은 날짜 이런 날짜가 있으니까 적수 개념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본의 2배를 차입했다 그러면 차입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차입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임대료로 간주해서 임대료 과세하는 건 좋은데 이미 그 운영 수익에 대해서 장부에 수익으로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이중과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이 장부를 기장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 보증금으로 운영 금융 수익이 생긴 부분은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자, 그런데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보게 될 두 번째 경우인데요. 장부 기록을 하지 않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추계 결정이라는 건 장부가 없으니까 추정 계산해가지고 뭐 세무조사 등을 받는 거죠. 이렇게 장부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는 금융수익을 빼주지 않는 거예요. 왜? 장부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보증금에 따른 운용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빼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경우에 한해서 간주임대료로 과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입금 과다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보증금 받은 거에서 건물값 들어간 게 있을 거잖아요. 뭐 건물에 인테리어 한 것도 있을 거고, 그거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들어간 거니까 건설비라고 해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세법은 이자 계산할 때 적수 개념으로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적수 개념으로 해서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해서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해서 이 적수를 구한 다음에 그럼 순수한 이 보증금 남은 거에 대한 적수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365일 또는 366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수익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임대보증금 요거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또는 뭐 전세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주의사항은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보증금은 이건 제외하겠다.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적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겠다. 건설비 상당액, 자, 요거 이제 건설비 빼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건물값을 빼주는 거죠. 뭐 건물의 인테리어를 했거나, 이런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거나, 이런 비용을 적수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빼주는데, 주의하실 거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걸 빼주는 거니까 토지는 빼는 게 아닙니다. 토지 취득가액은 건설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재평가 만약에 건물을 재평가했다 그러면 그 재평가로 인한 증가된 부분을 빼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차액은 제외하고요. 자, 임대 개시 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적수 계산할 때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 개시 후 지출한 거는 지출일부터 적수 계산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를 했는데 건물에다가 임대 개시 전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건데 임대 개시 전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임대 개시일부터 건설비 적수를 계산하겠다. 임대 개시 후 지출했다라고 하면요. 임대 개시 후 지출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지출일부터 적수 계산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수 개념은 앞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또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나 그때 했던 그 사례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 놓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적수 개념은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수 개념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빼서 여기 이자율 곱하고 365일, 6년이면 366일로 해서 나눠서 이자 계산을 하는데 금융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장부 기장이 돼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금융수익은 빼주는데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또는 뭐 유가증권 처분 이익 자, 이런 것들도 빼줍니다. 이 보증금으로 운영해서 벌어들인 이 금융수익들을 빼주겠다. 다만 이제 유가증권 처분 이익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처분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 이 보증금으로 A, 이 보증금으로 예를 들어서 이 보증금으로 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여러분.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A라는 회사의 주식에서 100원만큼 평가 이익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니, 처분 이익이 생겼어요, 이렇게. 100원만큼. A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처분해가지고 100원의 처분 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B회사 주식도 우리가 샀거든요, 이렇게. 근데 B회사 주식을 처분해가지고 대략 120원만큼의 처분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지금 처분 손실이 처분 이익을 초과했죠. 마이너스 20원만큼 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처분 손실 초과된 마이너스 20원을 그대로 인정을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요. 그대로 인정을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 20원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 봐봐요,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하는데 마이너스 20원이 돼버리면요. 플러스 20원이 돼버리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이중과세 되는 거를 조정해 주려고 했는데, 대략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초과됐다라고 하면요.
그럼 이때는 그냥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렇죠. 이때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는 되려 마이너스 해주려고 했는데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없는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처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이거는 이 입금 산입한 게 누군가 가져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렇죠. 기타 사회유출로 해서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차입금 과다법인 부동산 임대업자한테 간주임대로 가세하는 거 우리가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장부 등을 기록하지 않아서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예요. 자,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추계 결정을 당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 이런 법인을 제재할 목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융 수익을 차감해주지 않겠다. 왜 장부 기장을 안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계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법인은 주택 관련된 임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법인세법은 추계 결정 시 임대보증금 운영 수익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수익을 이렇게 빼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감주임대료는 자, 건설비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자, 뭐 건설비 장부가 있어야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보증금의 적수예요. 자, 그리고 정기이자율 곱하고 적수니까 365일, 6년이면 366일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 보증금도 이렇게 추계 결정을 한다 그러면 포함한다는 거, 임대 개시일부터 적수 계산한다는 거. 자, 소득 처분은 추계에 의한 가세 표준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걸 봤는데 장부가 없어서 추계조사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소득 처분, 입금 산입 이런 게 생겼을 때 이 전체의 그냥 일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대표이사의 상여 등으로 소득 첨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자, 이걸 가지고서 다음 강의에서 실전 실기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